안녕하세요. 평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평화학 박사 정주진입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평화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평화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럼 사람들은 각자의 삶과 경험에서 나온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 서로 존중하며 일할 때, 주말에 편히 쉴 때, 싸움이나 경쟁이 없는 사회가 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 이론을 알지는 못해도 평화로운 상태나 평화로운 사회에 대해 대충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아주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남북 문제와 관련해 평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평화의 정의에는 한 가지 큰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요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평화적 방식을 통해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평화는 이론적으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합니다. 소극적 평화는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소극적 평화는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평화입니다. 폭행, 폭언 등 여러 가지 직접적 폭력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직접적 폭력의 형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부재를 평화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평화에 대한 갈망과 비전은 전쟁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평화 연구, 그리고 평화학의 시작도 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의 부재는 소극적 평화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한반도 상황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소극적 평화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으로 중단된 상태고 이론상,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긴장 수준에 따라 언제라도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전혀 없는 다른 사회와 비교하면 우리의 평화 수준은 아주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전쟁 가능성에도 무덤덤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각종 매체에서 떠드는 게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위협이라기보다 그냥 또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전쟁 이야기 나와도 좀 무덤덤하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긴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북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온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상황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극적 평화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 구조적 문화적 폭력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조적 폭력은 공동체, 사회, 국가의 뼈대가 되는 구조와 그런 구조의 실행을 통해 가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문화적 폭력은 가치, 철학, 담론, 예술, 종교적 가르침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삼아 가해지는 폭력을 말합니다. 문화적 폭력은 사람의 생각과 정신을 통제 그리고 파괴하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경계해야 되는 폭력입니다. 그럼 남북관계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구조적 폭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 안보와 대북 적대 정책을 통해 국민 생명을 빼앗고 삶을 파괴하는 일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그랬고 불임 사건과 같은 많은 공안 사건들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문화단체와 예술가들이 탄압받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두가 국가 구조와 정책을 통해 가해진 폭력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삶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물론 문화적 폭력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줄곧 국가안보 및 대북 적대 담론이 대한민국 사회와 구성원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후에는 소위 종북 담론이 확산됐습니다. 대중지표에서 흔히 얘기하는 종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문화적으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사람,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치환시켜서 종북 담론, 종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정오의 정치로 동원되는 형태입니다. 보통 대중들이 상대방이 싫어서 미워하는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언어로 둔갑을 하게 되면 정오의 정치로 가게 되고 종북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념과 담론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 악용됐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단죄하고 배제하고 압박하고 공격하는 폭력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런 문화적 폭력이 사회의 바탕이 되고 구조적 직접적 폭력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전쟁의 위험성을 줄이고 나아가 아예 없애는 소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반도에 사는 사람 모두가 생명과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에는 물론 크고 작은 공동체와 집단의 여전히 이념과 담론의 대립, 그리고 이념과 담론을 기초로 만들어진 구조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호 공격과 배제, 그리고 단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와 한반도의 평화에 큰 도전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핑계로 삼는 모든 폭력이 사라지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사라질 때까지 적극적 평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평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 다른 말로 물리적 폭력, 파괴, 그로 인한 수많은 희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새로운 증오와 공격을 낳을 뿐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의 형성 또한 상호 공격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의 평화로운 방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로운 공존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적 공존의 목표는 두 가지로 설정돼야 합니다. 하나는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의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평화로운 공존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입니다. 평화는 평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취됩니다.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공격의 수준이 높습니다. 때문에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통일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대화조차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람들의 평화적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다음 단계인 남북의 평화적 공존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남북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른 생각, 이념, 정치적 입장 등을 상호 인정하고 공동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인과 집단 사이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동력이 생기고 마침내 한반도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원하는 구체적인 평화는 사회마다 다릅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곳에서는 전쟁의 종식이, 전쟁은 없지만 무력 대결이 상시화된 곳에서는 군사적 긴장의 제거가 우선적인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남북 및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어떤 것일까요? 전쟁의 위험 없이 대화로 소통하면서 이루어내는 통일이 진정한 평화 통일 아닐까요? 체제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것.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였었잖아요. 한민족. 최대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목소리로 이뤄내는 통일이 평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하고 사회 차원에서도 구성원들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남북 분단과 대결이 개인과 사회의 평화로운 삶을 해치고 있고 전쟁 가능성의 상존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분단으로 야기된 구조적 문화적 폭력 또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당연히 평화롭지 않고 동시에 폭력적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서는 당장은 전쟁 가능성이 사라져야 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평화적 공존과 궁극적으로 남북의 평화적 공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